뉴욕의 한 법원. 18세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소년의 살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에게 넘기게 되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소년은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더운 날씨 탓에 사람들은 판결이 빨리 끝나길 바라며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시작된 투표에서 한 배심원이 유죄의 이의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 1시간만 대화를 해보자고 제의를 한 거죠. 하지만 다른 배심원들은 아이의 유죄가 확실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평생 학대를 받아왔고 아버지가 감옥에 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배심원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죠. 또 다른 배심원은 아이의 이야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은 자신의 알리바이로 증명할 영화의 제목조차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죠. 무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은 6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년의 변호사가 제대로 된 신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증언자들이 정황상의 증거로만 증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다른 배심원이 그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배심원들은 아이가 산 칼이 특이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년이 산 그 칼이 살인 현장 증거로 나온 살인에 쓰인 칼과 같다는 이유로 소년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믿는 거죠. 그 순간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이 소년의 칼과 똑같은 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6를 주고 소년의 집 근처 전당포에서 칼을 구입했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아이가 산 칼이 반드시 아버지를 죽인 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죄를 확신하는 배심원들이 그럴 가능성 희박하다고 화를 내며 그의 말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때 몇몇은 똑같은 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두 번째 비밀 투표. 그 결과 무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이 한 명 더 나오면서 배심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화가 많은 배심원은 빈민가 출신의 배심원이 동정표를 줬다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흥분해서 무죄를 던진 사람을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최고 연장자인 배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니 다시금 유무죄를 논의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만장일치 유죄로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화가 많은 배심원이 아래층 노인이 12시 10분경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와 아이가 뛰쳐나간 것을 보았다는 사실과 길 건너 여자가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이 증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He says he heard the boy say, "I'm going to kill you," and a split second later heard a body hit the floor. The woman across the street swore positively she looked out of the window, would have had to hear the boy make this statement with the yell roaring past his nose. It's not possible he could have heard it. Something I don't think he could have heard it. 그리고 때마침 최고 연장자인 배심원이 증인의 주장은 그저 주의를 끌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증인으로 나온 노인을 자세히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Because he was ashamed, gentlemen. That's a very sad thing to mean nothing. A man like this needs to be quoted, to be listened to be quoted just once. 그 와중에 어떤 배심원이 자신도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말합니다. 상황은 이제 3대9. 또 다른 배심원은 소년이 새벽 3시경에 집에 돌아와서 경찰에 붙잡힌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도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손을 듭니다.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이 아파트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저는 노인이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15초 안에 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Lock, door, stop. What's the time? 41 seconds. Here's what I think happened. 화가 많은 배심원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소년에 대한 연민으로 일을 꾸민다고 그에게 화를 내며 흥분해서 죽여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You don't
그 말에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은 나를 진짜로 죽일 거냐며 소년의 말이 반드시 살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6대6이 됩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이 소년이 영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영화 제목과 주인공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만 다른 배심원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Monday night, what was the second feature? I'll tell you in a minute. Mrs. Bainbridge, the remarkable Mrs. Bainbridge. I saw that. It's called The Amazing Mrs. Bainbridge. 이에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 형사들이 묻는 것에 소년이 정확히 답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어떻게 칼로 찔렀을까라는 질문에 한 배심원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게 되는데 17cm가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죽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로 찌를 거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년의 아버지는 위에서 아래로 꽂힌 채 살해당했죠. 상황은 9대3으로 역전됩니다. 이때 안경을 벗는 것을 보고 한 배심원이 증언을 한 여자를 떠올립니다. The woman who testified that she saw the killing had those same marks on the sides of her nose. 살인 현장을 정확히 보려면 적어도 시력이 좋아야 하는데 여자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고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빼고 모두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 영화는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론에 의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며 배우거나 깨우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논리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단순히 튀는 행동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빠르고 합리적이다라고 간주된 요즘 사회,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맹렬히 비판하는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었습니다.